아버지를 보내드린 그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묘비 앞에 섰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한 줄. 제 이름, 동생 이름,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하늘. 1975년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이 없거든요. 누가 이 이름을 새긴 걸까요? 왜 아버지 곁에 낯선 이름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은 정말이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고 저는 상주석에 앉아 허리를 굽혀 인사를 받았지요. 한 번, 두 번, 수십 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동생 민수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절을 받았고 어머니는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참 공허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다 했는데 그래도 남편을 보내는 자리인데 눈물 한 방울 없으시더군요. 그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입술만 달싹거리셨지요. 여보 밥은 드셨어요?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셨지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면서도 이웃 어르신들께는 언제나 다정하셨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거짓말 한 번 없이 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혼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장례 기간 내내 손님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납골당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벽감 앞에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 박태수 1930-2025.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꽃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어머니 곁에서 오래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묘비를 닦으려 손을 뻗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명판 아래쪽 작은 글씨로 새겨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박정혜, 박민수, 박하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정혜, 박민수, 박하늘.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에도 친척 중에도 제가 아는 한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누가 이 이름을 새긴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혹시 석재소에서 실수로 잘못 새긴 걸까요? 다른 집안 이름과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래, 그럴 거야. 실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여보세요, 민수야. 응, 누나. 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민수야, 아버지 묘비의 이름 확인했어? 이름? 무슨 이름? 자녀 이름 말이야. 거기 우리 이름 새겨져 있잖아. 그래, 누나랑 나. 그게 왜? 뭔 문제라도 있어?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거기 박하늘이라는 이름도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지요. 뭐? 하늘. 그게 누군데?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이름이야. 누나, 그거 석재소에서 잘못 새긴 거 아니야? 당장 전화해봐. 다른 집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고 싶었지요. 그냥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고 석재소에 연락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태수님 묘비 제작하신 곳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명판에 자녀 이름이 3개 새겨져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지요. 박정혜, 박민수, 박하늘. 네, 맞습니다. 3분 이름 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명인데요. 박하늘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혹시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석재소 직원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유족분 중 한 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새겼습니다. 명단은 장례식장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거고요. 확인서에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그럼 누가 그 이름을 넣으라고 한 거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장례식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 했지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 이름을 넣은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납골당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친척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생전에 돌봐주셨던 누군가. 아버지는 워낙 남을 잘 챙기시는 분이셨으니까 혹시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하늘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집안 행사 때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딸 지원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지원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 납골당 좀 다녀왔어. 혼자? 같이 가지 그랬어.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지원이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실내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 다정한 아이지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혹시 우리 집안 친척 중에 박하늘이라는 사람 들어봤니? 박하늘. 처음 듣는데. 왜? 누군데? 아버지 묘비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 지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외할아버지 자녀 이름이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우리 말고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 나도 처음 보는 이름이야. 지원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외할아버지가 우리 모르는 자식이 있으셨던 거 아니야? 아니면 숨겨진 가족이라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지원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지원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엄마. 근데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지원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지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박하늘.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 아버지 묘비에 당신 이름이 새겨진 겁니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평생 거짓말 한 번 없으신 것 같았던 아버지. 혹시 제가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석재소와 통화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박하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 보니 저희가 옆에 있어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실 때가 많았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지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응.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참 멀어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떠나 계신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늘이는 밥은 잘 먹고 있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내가 뭐라고 했니? 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방금 하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이가 누구예요? 하늘이? 하늘이가 누구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글쎄,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다니.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하늘이가 누군지. 아버지랑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갔니? 어머니는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셨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시니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께 아침을 드리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라고 하셨다는 건 그 사람을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방에 혹시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장, 옷장, 침대 밑. 혹시 편지나 사진이라도 있지 않을까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옷장 위쪽 선반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지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편지, 일기장.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다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것으로 보이는 표지가 해진 노트.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꽤 글씨를 예쁘게 쓰셨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남편 걱정하는 이야기. 그러다 1987년 4월 12일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남편이 고백했다. 지방에 딸이 있다고. 딸.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남편도 그 아이도. 언젠가 이 아이가 우리 곁에 오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는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딸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딸이. 일기장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일기장을 부여잡았지요. 정말이지 이게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 거짓말 한 번 없으신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일기장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며 찾아봤지만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일기에 쓰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 한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던 겁니다.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지요. 어머니. 응? 이거. 어머니 일기장이죠? 어머니는 일기장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그거. 오래됐네. 어디서 찾았니? 옷장 위에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1987년 4월에 쓰신 거 있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았지요. 무슨 내용인데? 아버지가 딸이 있다고 고백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지. 내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그 아이 이름이 하늘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하늘. 착한 아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만나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 내 아버지만 가끔 다녀오셨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계속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저희 몰래.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셨던 거죠. 어머니, 왜 참으셨어요? 화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희야, 화났지. 많이 화났어. 하지만 그 아이한테 죄가 뭐가 있니? 태어난 게 죄냐? 하지만 내 아버지는 책임지려고 했어. 끝까지. 그게 내 아버지였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 미워할 수도 없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편의 다른 딸을 알면서도 평생 그걸 가슴에 묻고 사셨을 어머니를. 어머니, 정희야,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피야. 너희 자매야. 자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하늘. 제가 모르던 자매.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기장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지요. 누나,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응.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주셨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우리 아버지가. 나도 그래.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박하늘. 누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니야, 민수야. 아버지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그 사람도 아버지의 자식이야.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누나.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박하늘. 이제 당신을 찾아야겠습니다. 박하늘을 찾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방을 무척 아끼셨지요. 책들이 가득한 작은 서재였는데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먹물향.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니까요. 딸 지원이가 함께 왔습니다. 혼자 하기엔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엄마, 뭐부터 찾아볼까? 일단 서랍부터 보자. 아버지가 중요한 건 다 서랍에 넣어두셨거든.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공무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사발령 통지서, 표창장, 퇴직증서. 아버지의 35년 공직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이었지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 하나하나 보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 엄마 진짜 예뻤네. 옛날이야. 지금은 다 늙었지. 아니야. 지금도 예뻐. 지원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아이지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잡동사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펜, 안경, 시계 그리고 명함 몇 장. 명함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들, 친구들 명함이었지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명함.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명함이었습니다. 박하늘 도예공방, 손끝에서 빚어지는 온기. 손이 떨렸습니다. 박하늘.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엄마, 그게 뭐야? 지원이가 제 손에서 명함을 가져갔습니다.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엄마, 이거.
그 사람이야? 박하늘. 그런 것 같아. 도예공방이라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인가 봐. 명함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에게. 아버지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서랍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엄마, 이거 검색해볼까? 지원이가 핸드폰을 꺼내 박하늘 도예공방을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지원이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지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습니다. 태수공방 바이 박하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수공방.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프로필 사진 봐.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단발머리에 단정한 인상. 그런데 그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처진 눈꼬리, 오똑한 코, 얇은 입술. 저와 닮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닮았다고 해야 맞겠지요. 엄마, 이 사람. 엄마랑 진짜 비슷해. 그러게.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자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계정을 더 살펴봤습니다. 도자기 작품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찻잔, 접시, 화병.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은 작품들이었죠. 그리고 가끔 일상 사진도 있었습니다. 공방 풍경, 가을 단풍, 고양이. 게시물 중 하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빚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담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지요. 엄마, 이 사람 아직 외할아버지 살아계신 줄 알았나 봐. 그런가 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장례식에 오지 못했던 걸까요? 게시물을 더 내리다 보니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작품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정말 따뜻해요. 다음 클래스 언제 여나요? 박하늘은 도예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양평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갈 거야? 응.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엄마 혼자 갈게. 처음 만나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하지만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딸에게 미소 지어 보였죠. 엄마 금방 다녀올게.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함을 조수석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하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는 자매에게. 평생 몰랐던 동생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당신의 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양평에 가까워질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지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렸습니다.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간판. 태수공방.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정말이지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듯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도자기들이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물레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었지요. 단발머리, 앞치마를 두른 모습. 박하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지요. 딸랑.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물레를 돌리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하늘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서 흙이 떨어졌고 물레가 천천히 멈췄지요.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20살 정도 차이가 났지만 눈매며 코며 입술이 닮아 있었지요. 박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지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하늘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박하늘이 천천히 물레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수 아버님 따님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아버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정희입니다. 아버지의 큰딸이에요. 박하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하늘이 저를 공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요. 방 안에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고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를 끓여올게요. 박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늘이 방을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버지.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이 집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도 계셨던 거죠. 저희 집에도 그리고 이곳에도. 잠시 후 하늘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수 만든 듯한 찻잔 2개의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지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모양이에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에 감기는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지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자매를 만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박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요. 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장례는 나흘 전에 치렀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아버님이 3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은 했는데. 3달 전이요? 네. 아버님이 매달 한 번씩은 오셨거든요. 그런데 3달 전부터 오시질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3달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 하셨지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3달 전부터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집으로 오셨는데 그 후로 급격히 나빠지셔서.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이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것 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을 들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요. 하늘 씨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거 있으세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편지들이요. 편지요? 네. 아버님이 제게 보내신 편지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쓰셨어요. 하늘이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고 묶은 편지를 꺼냈지요. 낡은 편지 봉투들이 수십 개 묶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편지 묶음을 제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언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편지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봉투. 아버지의 필체로 하늘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편지지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하늘아, 잘 지내니? 아버지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공부는 재미있는지. 아버지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하단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 없단다. 내가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들었구나. 아버지도 젊었을 때 흙 만지는 걸 좋아했단다. 우리 하늘이 좋은 작가가 되렴.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늘아, 오늘 너를 보고 왔다. 멀리서만 봤지만 내가 웃는 걸 봤어. 그걸로 충분했단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언젠가 내가 나를 찾아오면 그때는 안아주고 싶구나.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늘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군요.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편지가 몇 통이나 되나요? 82통이요. 제가 5살 때부터 쓰셨어요. 82통. 45년 동안 1년에 2통 정도씩 쓰신 거였지요. 아버지는 자주 오셨나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지 몰랐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용기 내서.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눈물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딸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하늘씨, 혹시 아버지가 저희 얘기도 하셨나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하셨어요. 언니가 선생님이시라고, 착하고 똑똑하다고. 민수 삼촌은 사업을 하신다고, 성격이 불같지만 속은 따뜻하다고. 저희를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아버님은 항상 가족 자랑을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러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제게. 왜요? 가족이 되지 못해서요.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어서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씨, 아버지 묘비에 당신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박정혜, 박민수, 박하늘. 새 이름이 나란히 있어요. 하늘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네. 아버지는 당신을 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지요. 언니, 묘소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찻잔이 들어있었지요. 이거 아버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모양이에요. 찻잔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공방을 나서며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씨, 혹시 저를 원망하세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언니가 아버님을 잘 모셨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차에 함께 탔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매입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입니다. 하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누나,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안 되고. 민수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 뒤에 서 있는 하늘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이분은? 민수야, 이분이 박하늘 씨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도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지요. 박하늘? 네. 아버지의 딸이에요. 우리 자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요. 일단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 끝에 앉았지요. 저도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팔짱을 끼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박하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아버지 딸이시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늘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몸을 움츠리더군요. 유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언니가 찾아오셔서 함께 왔어요. 아버님 묘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유진의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지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민수야, 유진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나, 나도 알아. 이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민수야. 사실이잖아, 누나.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야.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지요.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하늘 씨,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상황이 힘들 뿐이에요.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하늘 씨, 혹시 아버님께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받은 거요? 네.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유진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왜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버님 자녀시면 상속받을 권리도 있으시니까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 묘소에 인사만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유진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지요. 누나, 근데 생각해봐. 이분이 법적으로 상속을 요구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민수야, 하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시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민수의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박하늘 씨.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나눠 가질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곤란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누나.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중요한 거지. 하늘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됐네요. 이제 아셨으니 만족하시죠. 유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민수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나는 감정적이야. 현실을 봐야 해. 현실? 현실이 뭔데?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딸이야. 우리 자매라고.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가족은 아니야.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동생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하늘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이만 가볼게요. 하늘씨, 가지 마세요. 제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언니만이라도 만나서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하늘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지요. 하늘씨, 연락처 주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하늘이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었고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묘소에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언니, 괜찮을까요? 동생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내일 뵐게요. 하늘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거실로 돌아가니 민수와 유진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나,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딸이야. 45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는 돈 타령이야? 누나도 알잖아.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저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하면. 요구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변호사라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정말이지 한심했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 가족 생활이 걸려 있는데. 가족? 저 사람도 가족이야.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지 저 사람은 아니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 방에 들어갈게. 누나, 내일 그 사람 데려오지 마. 제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늘의 번호를 보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씨, 오늘 죄송했어요. 내일 꼭 뵙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내일 뵐게요. 편히 쉬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눈이 떠졌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말투, 유진의 날카로운 눈빛, 하늘이 문을 나서던 뒷모습.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일찍 일어났네, 누나. 잠이 안 와서. 나도 그래. 민수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나, 어젯밤엔 미안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나도 알아. 갑자기 나타난 자매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거든.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배신감 같은 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하늘 씨를 책임지고 싶으셨을 거고. 알아. 머리로는 이해해.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오늘 그 사람. 하늘씨 데려올 거야? 응. 약속했어. 그래. 알았어. 나도. 어제보다는 좀 나아질게. 고마워, 민수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지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명함을 찾았던 곳이죠. 혹시 다른 단서가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어봤지요. 무겁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항상 책상 위 펜꽂이 뒤쪽에 작은 것들을 숨기셨습니다. 펜꽂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나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요.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지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 박태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전 재산은 배우자 이순자에게 50%를 상속한다. 나머지 재산 중 30%는 장녀 박정희에게 상속한다. 15%는 장남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5%는 박하늘에게 상속한다. 박하늘은 나의 딸이다. 비록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내 피를 나눈 자식이다. 평생 곁에 두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이 재산으로라도 그 아이의 앞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4년 8월 15일. 박태수인.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게 재산을 남기신다고. 정말이지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려 하셨던 겁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지요. 다른 서류들도 꺼내봤습니다. 하늘의 출생신고서 사본, 아버지가 하늘에게 보낸 송금 내역서,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어린 하늘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1978년 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늘을 사랑하셨던 거군요.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유언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이거 봐. 유언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유언장? 응.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 하늘 씨한테 5%를 주신다고? 그래.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 공증 도장이 찍혀 있어. 유효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 민수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5%면 많지 않아. 아버지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 알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피는 피야. 하지만 가족은 아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하늘 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쓰신 거야. 누나는 쉽게 말해. 45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매라고 하면 받아들여져.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노력해야 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유언장대로 할게.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니까.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누나, 나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긴 힘들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괜찮아. 천천히 가자.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온 걸 보니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지요. 무슨 얘기하세요? 민수가 유언장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요? 적지 않네요.
유진 씨,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죠. 근데 솔직히 아쉽네요. 유진의 말투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진 씨, 하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하늘 씨, 오늘 어때요? 묘소에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1시간 후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며칠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응?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민수야. 그리고 누나, 나도 노력해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집을 나서며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유 원장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버지 묘소에 가는 것만 생각하자고. 나머지는 천천히 풀어가면 되니까요. 차를 몰며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매가. 하늘의 공방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하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하늘이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며 꽃다발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지요. 그 꽃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국화예요. 아버지가 국화를 좋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얗고 깨끗한 게 좋다고. 차를 출발시키며 하늘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하늘 씨,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근데 떨려요. 처음으로 아버님 묘소에 가니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딸이 찾아오는데요. 하늘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요. 한참을 달리다가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민수 삼촌은 많이 화나셨어요? 화났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서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해요. 하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하늘을 바라봤지요. 하늘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45년 동안 편지를 쓰시고 매달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납골당까지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언니 혹시 어머님은 저를 아세요? 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당신을 이해하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당신은 죄가 없다고. 착한 아이라고. 하늘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 어머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지요. 하늘이 꽃다발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가요. 복도를 걸으며 하늘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벽감이 가까워질수록 긴장하는 게 느껴졌지요.
저기에요. 아버지의 벽감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박태수 1930-2025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자녀 박정혜, 박민수, 박하늘 하늘이 자기 이름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아버지.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 있네요. 네. 아버지가 새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를 자녀로 생각하셨구나. 하늘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손끝으로 따라갔지요. 박하늘. 제 이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용기요? 집에 찾아가질 못했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하늘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가족들을 만나라고.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거부당할까봐요. 가족을 망칠까봐요. 아버지가 힘드실까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의 어깨를 안았지요. 하늘씨, 이제 왔잖아요. 이제라도 온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놓았지요. 아버지, 하늘이에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마웠어요.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계속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하늘이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저도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정이에요. 하늘이를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걸.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가 됐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어주신 인연이에요.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딸이 나란히. 잠시 후 하늘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제 공방에서 봤던 그 찻잔이었지요.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모양이에요. 찻잔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세요. 찻잔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런 물건이었지요. 언니, 저기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묘비와 찻잔을 사진으로 남겼지요. 나중에 이 사진 보면서 아버지 생각할 거예요. 저도 보내주세요. 사진. 네. 보내드릴게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늘이 물었습니다. 언니, 자주 와도 될까요? 아버지 뵈러. 당연하죠. 당신 아버지시잖아요. 민수 삼촌은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다행이에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아버지 묘소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게, 그리고 언니를 만났다는 게 정말이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언니,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자매잖아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미소였지요. 차에 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자매의 이야기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어주셔서.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였지요. 저와 민수,
그리고 하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고인 박태수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배우자 이순자님께 50%, 장녀 박정혜님께 30%, 장남 박민수님께 15%, 그리고 박하늘님께 5%를 상속합니다. 하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늘 씨, 무슨 말이에요? 언니, 저는 아버님께 충분히 받았어요. 45년 동안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가족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 씨,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받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한 주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수 삼촌.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어요. 그걸 거부하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저, 민수, 그리고 하늘.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지요. 정말이지,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수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식사나 할까요? 셋이서. 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삼촌. 우리는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았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씨, 저번엔 미안했어요. 너무 심하게 대했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려고요.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도 45년 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텐데.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우리가 만났으니 천천히 가족이 되면 되죠.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감사합니다,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늘 씨는 언제부터 도자기를 하셨어요? 20살 때부터요. 아버님이 권하셨어요. 손재주가 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지금은 이게 제 전부예요. 공방 이름이 태수공방이던데 아버지 이름이죠? 네. 3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님을 기리고 싶어서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요. 하늘씨,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을요? 네. 어머니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하늘씨를 알고 계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하늘이 말했습니다. 언니, 삼촌.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희도 좋았어요. 언젠가
명절 같은 날에도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인데.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머니를 뵈러 왔고 어머니는 하늘의 손을 꼭 잡고 우셨지요.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고. 민수의 아내 유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지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 믿었습니다. 제 딸 지원이는 하늘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했지요. 하늘 이모라고 부르며 공방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지요. 아버지 묘소 앞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 유진, 지원, 그리고 하늘. 모두 함께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도 우리와 함께 절을 했지요. 아버지, 저희 모두 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늘이도 왔어요. 우리 막내딸. 막내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하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가족이 생겨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책임지려고 하셨던 거죠. 끝까지. 우리는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하늘이 가져온 송편이 맛있었습니다. 하늘씨,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지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거예요. 깨 넣은 송편.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럼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아버지와의 젊은 시절, 우리를 키우던 시절. 하늘은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아. 어머니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놀러 오렴. 이젠 우리 딸인데 언제든 와야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잖니. 하늘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언니, 오늘 꿈 같았어요. 저도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를 받아주셔서.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하늘이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지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응? 잘한 것 같아. 하늘 씨를 찾은 거. 그래? 응.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괜찮아지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하늘이를 받아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묘비에 새겨지기 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마주합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당신이 이어준 이 인연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정희와 박하늘, 두 자매의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